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공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들 이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분기 실적은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경우에 주가가 화답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실적이 좋은 곳들은 피크아웃설이 돌면서 오히려 세론으로 주가가 급락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자, 반면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곳들은 역시나 안 좋다 하면서 또 뭐 10% 넘게 이제 폭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11월 달 시장을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요인으로 주가가 너무나 급등락이 이어지진 않았었던 것 같고, 즉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끝나면 세론 현상이 상당히 짙게 나타났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최근과 같이 국내 시장만 빠졌었던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간간히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거 이렇다고 11월 달에 야 실적 좋아도 이렇게 빠지면 이거 사실 뭐 국내 증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실적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자칫 이제 실수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정상화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또 상당히 빠르게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3분기 실적 마감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고,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74%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실적 조금 이제 부합했었던 종목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대략 80%가 좀 넘게 종목들이 부합되거나 혹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종목은 20%가 채 되지 않아요. 자, 얼마나 지금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적주들 중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과는 사실 굉장히 별개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안 갔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20여 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를 좀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4종목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저희의 중장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만약에 내년도까지 연평균 한 약 30%, 많게는 5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서 진행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경동 나비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중장기 매집주 딱 한 종목을 산다면 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요. 지금 매출액이 3분기에 2,800억 정도가 나왔고, 컨센이 거의 안 잡혀 있었어요. 추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컨센 약 2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은 실제로 220억 정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1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재료로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 호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미국 시장은 지금 너무나 좋아요. 성장이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이 시장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리고 마케팅, 광고비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집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입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마케팅 비용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시장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이 있겠죠. 자, 지금 러시아 시장도 말씀드린 대로 여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러시아 사업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매출 파이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매출만 커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영업이익 극대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은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야만,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로 그리고 한국 제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워낙에 또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도 좀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드 지금 배치 이후에 이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법인은 올해에는 뭐 커다란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법인이 매출 호조되거나 혹은 지금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때에는 중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선전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2023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최고점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요. 자,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실적 좋았을 때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주가가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만 피크를 쳤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쳤었어요. 2016년도, 2018년도, 2021년도. 자, 그때 기준점이랑 쭉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65,000선까지는 최소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 상승 여력이 35% 정도 됩니다.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꺾일 수가 없는 부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사실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주를 보실 때에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서 그 과거의 PER 밸류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산정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PER 밸류를 제가 논하기도 좀 애매한 게 과거의 PER 밴드보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예전에 이제 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들고 가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피팅 밸브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따라서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가 뭐 조선, 반도체 부문의 모든 곳에 이제 쓰이는 이제 부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는 하이로코리아가 상당히 좋은 또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제가 왜 이 호실적을 발표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컨센 대비 한 10% 정도 좋아진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과거에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보통 영업이익 어떻죠? 보통 이제 100억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좀 피크 한번 찍을 때는 140억대까지 한번 찍었었던 경험이 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2023년도 들어서 다시 100억대를 보이다가 150억 피크를 한번 찍었었고, 피크가 이어져서 140억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4억이 아닌 141억을 찍었죠. 그래서 140억이 넘는 수치가 분기별로 연속 3번 정도 나온 것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간 실적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100억 정도를 찍었었던, 그러니까 4개년 동안 이거 보세요. 다 100억대를 찍었었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피팅 밸브의 수요 호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로코리아가 다른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태광도 있고요. 성광밴드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피팅 밸브 세 군데의 종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팅 밸브 시장 자체를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보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향후에 여기서 주주 환원체까지 수반되는 종목들은 절대로 PER 10배 이하에서 거래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세 군데를 제가 다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로코리아가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드는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을 일단은 1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태광이 1등인데 하이로코리아가 이번에 또 1등을 했어요. 자, 플러스 알파로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주주 환원책을 가장 먼저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의 30% 정도를 배당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유독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주가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3만 원대 주가를 8월 달에 찍었다가 지금 2만 원 초중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은 하이로코리아의 지금 평균 이제 수주 잔고가 있겠죠. 수주 잔고가 올해 약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좀 찍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올해 실적만큼의 수주 잔고가 올해 쌓였어요. 자, 그러면 올해 갑자기 수주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모든 업종의 좋은 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정말 반기별로, 분기별로 이런 수주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연말에 몰아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연초에 몰아서 나오기도 해요. 주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각 사마다 피팅 밸브에 대한 또 수요, 이런 부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 몰려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도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나 북미 시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문 수량이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내년, 내후년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나오든, 혹은 내년도에 집중돼서 엄청난 발주가 나오든, 분명히 이런 건 수치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때 가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질 때 매수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끼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땐 분명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급속도로 또 올라가는 또 패턴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 이런 재료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양식품인데요. 자, 11월 14일 다 돼서 발표를 해서 저는 실적이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올라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2,83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430억이 나왔는데, 자, 컨센이 350억이에요. 사실 제가 삼양식품을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컨센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자리 4자까지도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오늘 그대로 그것이 좀 적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이유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 그죠?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한 효과가 3분기에는 좀 나왔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월달, 11월달에는 원달러이 좀 줄어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분기 원달러 환율은 괜찮았죠. 자, 그리고 파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고 밀 가격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던 거고요. 자, 앞으로도 파묘와 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제품 판가는 낮출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삼양식품상 이유가 없어요. 그죠? 국내 가격은 정부에서 입김 후 불면 어떻게 돼요? 가격 낮출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해외 수출 가격은 뭐예요? 딱 기호식품으로 보는 워낙에 그런 부분으로 보는 강도가 크다 보니까 지금 불닭볶음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라면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불닭볶음면이 가장 비싼 라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싸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유럽과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서도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삼양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밀양 공장이 2공장까지 이제 가동해서 2025년, 2026년만 되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캐파로 엄청난 라면을 생산을 낼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는 갑자기 줄어들 일은 없다라고 지금 책정을 좀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연간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올해 예를 들어서 1,300억 정도를 찍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부터도 연평균 10% 넘게는 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2025년도 대비 PER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성장성 그리고 사실상 독점이죠. 독과점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보다 높은 평가를 봐야 되는 제2의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텔레칩스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텔레칩스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액 525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 65억이 나왔는데 컨센 대비 대략 한 50% 넘게 나왔죠. 자,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큰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의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일회성 비용이 없고 예를 들어 또 일회성 수익이 또 같이 증가가 되는 시기에서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록되곤 하는데 어쨌든 오늘 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뭐 사실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 논란을 가지고 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주봉상 보더라도 상당히 좋죠. 그죠? 계속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상향 차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만 더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정배열 차트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자, 지금 재료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논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텔레칩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 확 끌어올릴 때는 보통 뭐가 있었습니까? 실적이 아니라 보통 재료가 부각이 됐었죠. 자, 재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과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징주 텔레칩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그동안 텔레칩스가 어떤 이유로 급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2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번 노출이 됐었고 제네시스에 칩이 탑재되는 순간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칩 개발 완료 소식 때문에 관련해서도 올랐었고 세계 2위 차 계기판 업체와 차세대 지능형 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한번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차량용 반도체 재료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 늦으면 12월 달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표가 좀 되죠. 그래서 늦어도 12월 다음 달까지는 관련된 발표가 이어질 경우 결론적으로 또 텔레칩스와 같은 종목들이 또 부각될 여지가 있겠죠. 칩셋 메디어, 텔레칩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재료 인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 4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별표로 좀 강도를 좀 표시를 좀 해봤는데 자, 경동나비에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괜찮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